그저 배가 좀 더부룩했을 뿐입니다. 참다 참다 터져나온 제 아랫배에 바람 한 줄기가 평화롭던 시댁의 기왓장을 날리고 급기야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새색시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제 속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엄격하신 시부모님 앞에서는 조신하게 고개를 숙이고 듬직한 남편 앞에서는 가련한 꽃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제 뱃속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꼬르륵 소리를 넘어선 육중한 울림이 허리춤을 압박해오는데 정말이지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더군요. 아가, 얼굴색이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픈 게냐? 시어머니의 다정한 물음이 그날따라 왜 그리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무섭게 들리던지 저는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뒤뜰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속이 좀 답답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바람이라뇨. 제 몸 안에 그 무시무시한 폭풍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절묘하면서도 처절한 핑계였습니다. 담벼락 및 햇살을 머금은 커다란 장독대 앞에 섰을 때 제 이성은 이미 마비되어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을 질끈 감고 아래에 잔뜩 실린 힘을 탁 하고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박한 소리를 기대했건만 제 엉덩이에서 터져나온 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천둥 소리였습니다. 쾅쾅 하는 괴음과 함께 제가 짚고 있던 장독이 수만 개의 파편으로 변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뒤뜰에 쌓여있던 볏짚들이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뒤뜰로 들어오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무슨 병고냐! 하고 소리치실 틈도 없이 담벼락 너머로 날아가셨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치맛자락이 바람에 말려 저 멀리 닭장 위로 곤두박질 치셨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가라앉은 뒤 제 앞에 남은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장독 조각들과 넋이 나간 채 나동그라진 시부모님의 모습뿐이었지요. 이제 제 시집살이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시아버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외치셨습니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찌 이런 화포 같은 소리를 낸단 말이냐? 시아버님의 노성은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내 평생 오랑캐의 포성도 들어보았으나 여인네 치맛자랑에서 이런 천둥이 치는 것은 처음 본다. 박살난 장독 조각을 가리키며 뒷목을 잡으시는 아버님 앞에 저는 그저 죄인처럼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제 어깨를 감싸며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 안사람을 내치기 마옵소서. 이 사람이 무슨 악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배앓이가 심했던 탓입니다. 서방님의 간곡한 청에도 아버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 기와가 들썩였는데 배앓이라니. 노이놈, 정신 차려라. 결국 저는 내일 해가 뜨는 대로 보따리를 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려던 그때 방 밖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화포의 기운을 가진 여인이라니. 문창살 너머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제 방귀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따리를 챙겨 홰마루에 걸터 앉은 제 처지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방귀 때문에 소박을 맞다니
친정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볼까 싶어 눈물만 툭툭 떨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 어둠이 짙게 깔린 감나무 아래서 그림자보다 더 검은 승복을 입은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가엾은지고 그 엄청난 기운을 품고도 쫓겨나는 신세라니. 노승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했지만 그 눈빛만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 번뜩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신데 이 밤중에 남의 집 마당에 계십니까? 노승은 대답 대신 제 아랫배 쪽으로 손을 뻗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한낱 생리현상이 아니니라. 네 몸 안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구할 수도 있는 천지개벽의 바람이 소용돌이 치고 있구나. 조만간 이 기운을 찾는 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니 부디 처신을 조심하거라.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의 노성보다 더 무서운 경고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방귀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이슬 맺힌 보따리를 고쳐매고 대문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헤치고 말울음 소리와 함께 예사롭지 않은 차림새의 무리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근방에 천둥이 떨어져 땅이 울렸다 하여 소문을 듣고 왔소. 마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비단 옷을 걸친 거상들과 험악하게 생긴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우리 집 담벼락과 박살난 장독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시아버님은 당황하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아, 별일 아니오. 그저 벼락이 좀 세게 떨어진 것뿐이니 돌아가시오. 하지만 상인무리 중 유독 눈빛이 매서운 사내 하나가 말에서 내리더니 땅에 떨어진 장독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더니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벼락이라기엔 냄새가 묘하군요. 화약 냄새 같기도 하고 지독한 보리밥 냄새 같기도 하고 혹시 이 댁에 귀한 화포라도 숨겨두신 게 아닙니까? 그 사내의 시선이 제 치맛자락에 머물렀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소문에 따르면 이댁 며느리가 들어온 날 천둥이 쳤다는데 그 며느리 얼굴 좀 봅시다. 그가 무례하게 제 턱끝을 들어올리려 하자 서방님이 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서방님의 외침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호위무사들이 칼집에 손을 얹으며 당장이라도 검을 뽑을 듯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하필 이 위급한 순간에 뱃속에서 다시 꾸르륵 하는 불길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노승이 했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 기운을 찾는 이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니 지금 이 자들이 바로 그 벌떼들인가 싶어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 바람이 조금이라도 새어나간다면 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기운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다시 제 얼굴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괄약근의 심을 아주 살짝,
정말 찰나의 순간만큼만 풀고 말았습니다. 피식하고 새어나가는 소리는 다행히 새벽바람 소리에 묻혔지만 그 효과는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제 치맛자락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기운이 노란 안개처럼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사내는 코를 부여잡으며 뒤로 나자빠졌고 칼을 뽑으려던 호위무사들은 구역질을 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의 지독한 냄새에 말들조차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죠.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시부목님과 서방님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뒤편에 있어 화를 면했지만 앞에 상인 무리는 마치 독가스를 마신 듯 비틀거렸습니다. 보시오. 이 댁에 화포가 아니라 동물을 뽑는 요물이 있는 게 분명하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삿대질을 냈고 저는 속으로 제가 여기서 더 큰 게 터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뱃속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보통 독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역질을 하면서도 그자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취가 아니야. 공기를 찢고 땅을 흔드는 기운. 저 여인 자체가 살아있는 비기였어. 얘들아, 저 여자를 보따리 째 납치해라. 저 몸만 있으면 천하를 호령할 화포 수천 건의 도면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내의 외침에 코를 막은 채 주저앉아 있던 호위무사들이 살기등등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저를 죽이려는 기세가 아니라 귀한 보물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이 앞을 막아섰지만 무사들의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밀려나셨고 시아버님마저 그들의 칼날 위협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제 팔을 붙잡으려는 거친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저는 눈을 부릅뜨고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쫓겨날 몸, 내 시댁 식구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용서치 않으리라. 저는 뱃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모든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귀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문의 비밀이 담긴 분노의 폭풍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랫배에 남아있던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단번에 터뜨렸습니다. 우와!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용이 울부짖는 듯한 진동이었고 제 치맛자락을 뚫고 나온 바람은 마당을 휩쓰는 폭풍이 되어 그자들을 덮쳤습니다. 납치를 시도하던 무사들은 마치 종이장처럼 하늘로 솟구쳐 담장 너머 산비탈까지 날아갔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상인사내는 제 방귀바람에 휩쓸려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지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담벼락 끝, 부서진 틈 사이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한 사내가 있었지요. 그는 앞서 무례배들과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붓을 놀려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그것은 화포의 위력을 측정하는 군관의 자세. 아니, 조선의 기밀을 탐내는 외구첩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자가 적은 종이에는 인간 화포 발견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와 눈이 마주친 것은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를 훑고 지나간 서늘한 시선은 분명 사람이 아닌 사냥감을 보는 맹수의 그것이었지요. 그는 제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품속에 두루마리를 챙겨 넣더니
평범한 장사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랜 몸놀림으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개소라, 저놈을 잡아라! 시아버님이 뒤늦게 호령하셨지만 사내는 이미 새벽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방금 물의 배들을 날려보낸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고 제 가슴 속엔 무거운 바위덩이가 들어앉은 듯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소? 서방님이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의 따뜻한 온기조차 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지요. 담벼락을 무너뜨린 제 바람의 비밀이 이제 집안의 망신거리를 넘어 누군가의 기록이 되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노리는 검은 세력의 소나기로 말입니다. 날이 밝아왔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를 당장 내쫓으라 호통치시던 시아버님은 말없이 부서진 장독대 조각들만 만지작거리셨지요. 잠시 후 아버님은 서강님과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문걸쇠를 단단히 거신 아버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긴 유언이 이제야 생각나는구나. 그분이 네게 먹였던 그 환약은 단순한 배앓이약이 아니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비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화포 비기, 활용의 숨결을 몸에 품게 하는 비방이었어. 내 아버지는 화포 기술이 외구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설계도 대신 네 몸속에 그 위력을 심어둔 것이란다. 저는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수치였던 이 방귀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의 보물이었다니요.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낮게 울려 퍼지는 불길한 고동소리, 첩자가 불러들인 외구의 선발대가 벌써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함께 우리 집 대문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먼지 자욱한 문틈으로 붉은 갑옷을 입은 외구들이 들이닥쳤고 그 선두에는 아까 그 첩자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지요. 도망갈 곳은 없다. 조선의 비기, 인간 화포를 내어놓아라. 그들의 칼날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서방님이 저를 뒤로 밀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무도한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하지만 외구장수의 차가운 칼날은 가차없이 서방님의 목줄기에 닿았습니다. 서방님의 목에서 흐르는 한 줄기 핏방울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저들을 쓸어버려야겠다는 서슬퍼런 분노만이 제 몸을 지배했지요. 저는 시아버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남편을 놓아주어라. 너희가 찾는 것이 내 몸속의 바람이라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비방의 힘을 이제 제 스스로의 의지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맛자락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들썩이고 발 아래 흙먼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밑에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서방님의 목줄기에 닿은 차가운 칼날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안의 기운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다스려 보았습니다. 나와라, 아버지의 유산이여! 단 한 번의 깊은 호흡 끝에 제 몸을 뚫고 나온 바람은 마당을 가득 내온 외구들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어닥쳤습니다. 쾅!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포성이자 왜구들의 갑옷을 찢어발기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지요. 서방님을 붙잡고 있던 첩자놈은 저 멀리 뒷산 바위까지 날아갔고 붉은 갑옷의 장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담벼락에 박혀버렸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난 뒤 마당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넋이 나간 시부모님이 저를 마치 신령님 보듯 쳐다보고 계셨지요. 하지만 감탄할 틈은 없었습니다. 마을 너머 먼 바다에서 수백 발의 신호탄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왜구의 대함대가 조선의 해안선을 향해 총공격을 시작했다는 비극의 신호였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불꽃들은 마치 우리 산천을 삼키려는 핏빛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보따리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지요. 네 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위해 남겨두신 거다. 그 환약의 기운을 온전히 다스리게 해줄 마지막 조각이지. 상자 속에는 빛바랜 설계도 한 장과 이름 모를 마른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방전이 아니라 제 몸을 거대한 화포의 포진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에 물고 씹으며 서방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부끄러운 방귀쟁이 며느리로 남을 수 없음을, 이 천한 바람이 나라를 구할 성스러운 폭풍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제가 가야겠습니다. 저 바다의 불꽃들이 우리 마을을 태우기 전에 제 안의 불꽃으로 저들을 잠재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는 반대 방향으로 저는 수백 척의 외선이 기다리는 해안 절벽을 향해 거친 숨을 내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은 이미 거대한 용이 꿈틀대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니 바닷바람이 매섭게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 멀리 바다 위로 새카맣게 몰려드는 수백 척의 외선들을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먹은 약초 때문인지 제 뱃속은 이제 뜨거움을 넘어 마치 펄펄 끓는 용암을 집어삼킨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때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도망치던 패잔병 하나가 제 앞을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아녀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면 당장 도망치시오. 곧 저들의 한포 사격이 시작될 것이오.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관님, 잠시만 귀를 막고 지켜봐 주십시오. 조선의 바람이 오늘 어디로 부는지 보여드릴 테니. 제 몸은 이미 터지기 일보 직전에 거대한 화포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대지를 움켜쥐듯 발가락을 세웠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호흡만 남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밧줄처럼 꼬이고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그 뜨거운 기운이 드디어 제 몸의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저는 눈을 부릅뜨고 단전의 모든 힘을 폭발시켰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분노다. 받아라! 콱! 제 치맛자락을 찢고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자 노승이 예언했던 천지개벽의 숨결이었지요. 절벽 아래로 쏟아진 압도적인 풍압에 수천 척의 외선들이 마치 낙엽처럼 공중으로 솟구쳤고 거대한 돛대들은 이쑤시개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하며 거대한 소용돌이가 적들을 집어삼키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 멀리 도망가던 패잔병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것은 화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의 천둥이다. 황금빛 용이 바다를 삼키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적들의 비명과 부서진 잔해만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을 쏟아낸 대가는 가혹했지요.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요동치던 뱃속은 마치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한 통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버거워 비틀거리던 그때 자욱한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게 타버린 연기를 뚫고 앞선 배들보다 서너 배는 더 거대한 함선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왜구의 총대장이 탄 기함, 철갑을 두른 대흥용호였습니다. 제 혼신의 일격에도 끄떡없었다는 듯 그 배의 포문이 일제히 저를 향해 열렸습니다. 뱃속의 기운을 다시 끌어모으려 애썼지만 제 몸은 이미 바닥난 화푸처럼 싸늘하게 식어있지요. 여기까지인가. 절벽 끝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엔 이미 저를 포위하기 위해 기어올라온 왜구들의 서슬퍼른 칼날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함포가, 뒤에는 굶주린 늑대 같은 무사들이. 저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심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는 왜구 장수의 눈에는 승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비기라더니 고작 한 번의 보효로 끝이란 말이냐? 가련하구나. 그의 칼끝이 제 목골대를 차갑게 겨누는 순간 멀리 바다 위에 떠있던 거대한 철갑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함포 사격의 시작이었죠. 쾅! 소리와 함께 제 옆에 바위가 산산조각 났고 충격에 휘말린 저는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 파도치는 바다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것이 나으려나?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에 감싸 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지며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죠. 바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다. 그 순간 텅 빈 줄로만 알았던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뜨거운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강력해지는 가문의 마지막 빛을 공풍의 징조였지요. 하지만 거센 파도와 함께 저를 향해 쏟아지는 왜구들의 화살 세례 속에서 과연 제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차는 감각과 함께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면 위로는 왜구들이 쏘아 올린 수천 발의 화살이 마치 은빛 바늘처럼 바다를 꿰뚫으며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공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운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집착과 두려움을 비워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내 몸을 포신 삼아 모여드는 이치였습니다. 심장 박동이 멈출 듯 느려진 순간 바다의 거대한 수압이 오히려 제 단전을 압박하며 흩어졌던 기운들을 한 점으로 응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진 제 뱃속으로 바다 아래 잠들어 있던 고대의 냉기가 무섭게 휘몰아쳐 들어왔지요. 이제 제 몸은 더 이상 타오르는 화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운 빅룡의 화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저를 비웃으며 화살을 퍼붓던 왜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의 함대를 통째로 뒤엎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허파가 터질 듯한 압박을 기회로 삼아 저는 수면 위를 향해 몸을 쏘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 자체가 차가운 기운을 품은 거대한 얼음 송곳이 되어 수면을 찢어발겼지요. 콱, 콱, 콱. 수면을 박차고 솟구친 제 뒤로 수만 톤의 바닷물이 얼어붙으며 거대한 얼음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왜구들의 기함 대흥룡호의 갑판 위로 제가 내려앉았을 때 그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것이 정녕 사람인가 물귀신인가 하는 비명이 들렸지만 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비워진 뱃속에서 터져나온 차가운 폭풍은 바닷물을 순식간에 수천 개의 얼음창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은 그대로 적들의 심장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벼락 같은 굉음과 함께 철갑선의 갑판이 갈라지고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지만 제 몸 역시 한계를 넘어 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쓴 이 일격이 과연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제 손끝을 보며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영혼을 포탄 삼아 쏘아 올린 대가는 육신의 소멸이었지요. 하지만 제 앞을 막아선 적의 총대장, 검은 갑옷의 사내는 칼을 뽑는 대신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연 화룡의 숨결이로군. 네 아비가 네 몸속에 숨겼다던 그 비기가 드디어 완성되었어. 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가? 제 외침에 그는 피 묻은 투구를 벗어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비는 조선의 기술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비기를 연구하던 동료였다. 단지 그는 이 힘을 나라를 위해 쓰려 했고 나는 천하를 얻기 위해 쓰려 했을 뿐이지. 그의 품속에서 나온 낡은 서찰 한 장. 거기엔 제 아버지의 필체로 딸아이의 몸이 완성되는 날 이 비기는 주인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저주했던 이 방기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남긴 유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설계된 잔혹한 무기의 시헌대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소리쳤지만 제 손에 쥐어진 서찰의 필체는 분명 아버님의 것이었습니다. 적장은 제게 손을 내밀며 유혹했지요. 너는 무기가 아니다. 네 아비와 내가 창조한 새로운 신이다. 나와 함께 이 썩어 빠진 나라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천하를 열자꾸나. 그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리던 찰나 문득 아버님이 생전에 제게 보리밥을 지어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가, 기운이 차오를 때는 그것을 가두려 하지 마라. 바람은 누구의 소요도 아니니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그뿐이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기로 설계했을지언정 마지막 순간은 저를 바람으로 해방하셨던 겁니다. 저는 적장이 내민 서찰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처럼 탐욕을 위해 비기를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의 그 더러운 야욕을 날려버릴 조선의 바람을 만드신 거지.
제 몸의 투명함이 한계에 다다른 순간, 저는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운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방귀도 화포도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그 자체를 태운 진정한 활용의 포효였습니다. 제 단전에서부터 올라온 황금빛 불꽃이 함선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의 마지막 조각까지 긁어모어 쏟아붓는 기분은 마치 온몸이 타오르는 숯불 속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보였고 제 귓가에는 수만 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포효하는 듯한 진동이 울려 퍼졌지요. 이제 끝이다. 제가 뿜어낸 마지막 기운은 더 이상 냄새나는 바람도 차가운 냉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시대를 태워버릴 진정한 정화의 불꽃이었지요. 함선 대흥룡호의 육중한 철갑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녹아내렸고 저를 유혹하던 적장은 그 압도적인 광채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배가 두 동강 나며 바다로 가라앉는 그 찰나 제 의식도 실가닥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몸은 이미 공기처럼 가벼워져 파도 위를 떠돌고 있었고 저 멀리 해안가에서 제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서방님의 환청이 들려왔지요. 미안해요, 서방님.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눈앞이 하얗게 멀어지며 저는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바다의 비릿함이 아니라 익숙하고 구수한 보리밥 냄새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저는 부서진 해안가 바위 위에 누워 있었고 제 머리를 감싸준 서방님의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었지요. 살아있었구려. 정녕 살아있었어. 서방님의 오열에 힘겹게 손을 들어보니 투명하게 비치던 제 살결이 다시 생기 있는 원래의 빛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히며 아랫배를 묵직하게 짓누르던 그 뜨겁고 거대한 기운이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가문의 비기는 그날의 폭발과 함께 적들과 함께 산화해 보인 것일까요? 아니면 제 영혼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 어린 선택을 내린 순간 비로소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진 것일까요? 바다 저편 침몰하는 외선들의 검은 잔해 위로 조선의 평화로운 아침해가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귀쟁이도 인간 화포도 아닌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평범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묻혀 살고 싶었으나 바다를 갈랐던 그 폭풍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한양도성까지 번졌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외선 수백 척을 침몰시킨 기인이 있다는 소문은 팔도로 퍼졌고 급기야 저희 집 앞마당에 황금빛 어사화가 꽂힌 가마가 도착했지요. 임금님께서는 저를 나라를 구한 영우이라 칭송하며 궁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그것이 보답이 아닌 또 다른 구속임을 직감했습니다. 대신들의 눈빛은 저를 구국의 영웅이 아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비밀병기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에서는 저를 평생 궁궐 내 별궁에 머물게 하며 군사 기밀로 관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전하, 소인은 이제 그 기운을 모두 잃었사옵니다. 라고 고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을 숨기고 있다며 만약 내일까지 그 위력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면 제 가족들을 기만죄로 처벌하겠다는 비정한 통보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텅 빈 뱃속을 쥐어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배에 힘을 주어도 제 뱃속은 고요한 우물처럼 평온하기만 했지요. 어떻게 무에서 폭풍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그때 마지막 면회를 허락받은 서방님이 제 귀에 대고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바람을 만들려 애쓰지 마시오. 내가 신호를 주면 그저 기운을 토해내는 신용만 하시면 돼요. 서방님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노승과 옛 화포장들을 찾아다 밤새 기묘한 장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험의 날, 왕과 대신들이 지켜보는 궁궐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온 몸을 부르르 떨었고 서방님이 깃발을 내린 찰나 쾅! 하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마당이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대신들은 겁에 질려 나동그라졌고 임금님조차 용상에서 들썩이셨지요. 그것은 제 반기가 아니라 서방님이 미리 땅 밑에 묻어둔 대형 폭죽의 폭발이었습니다. 먼지가 걷히고 제가 당당히 서 있자 대신들은 과연 조선의 비기로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임금님의 예리한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본 듯 서늘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대신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저를 은밀히 따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차가운 바닥에 고개를 숙인 제게 전하께서는 뜻밖의 나직한 말씀을 건네셨지요. 어제 그 천둥 소리는 참으로 기묘하더구만. 혼데 냄새는 예전과 다르던데 화약 냄새가 좀 섞였더냐?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바다에서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능력을 잃었으며 남은 가족을 위해 감히 전하를 속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노여워하시는 대신 빙글을 웃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겐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외적들에겐 조선의 며느리가 무섭다는 전설이 필요하다. 네가 능력을 잃었든 아니든 적들에게 너라는 존재 자체가 공포이니라. 전하께서는 제게 막대한 재물을 내리시며 조용히 낙향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병기로 살지 말고 한 사내의 아내로 평범하게 살거라. 그것이 내게 승리를 안겨준 영웅에게 내리는 진짜 상이다. 그 길로 저는 서방님과 함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마지막 응어리가 새벽 바람과 함께 시원하게 흩어지는 기분이었죠. 세월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러 이제 제 머리칼에도 드문드문 흰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방님과 함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지요.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박살났던 장독대 이야기를 하며 허허 웃으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방귀 덕분에 우리가 목숨을 건졌지 하시면서요. 이제 제 뱃속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가끔 고구마를 많이 먹어 속이 더부룩할 때면 예전처럼 천둥 소리가 날까봐 움찔하곤 하지만 나오는 것은 그저 피식 소리 나는 평범한 바람뿐이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허물도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눈물이든 화든 아니면 저처럼 남모를 비밀이든 말입니다. 너무 가두어 두지만 마십시오. 바람은 흘러야 하고 진심은 닿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